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1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많이 들어온 이유는 보고서가 조금 밀렸습니다. 네. 민원연 방송 모니터 서프보이 특집. 그건 또 뭔 뜻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네. 혁오의 서프보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서프보이 뭐냐? 서프가 뭡니까? 서프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발음 서핑이죠. 서핑이에요. 네, 서핑이죠. 그 서핑은 무슨 얘기일까요? 물타기란 얘기입니다. 네, 물타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서프보이라는 노래를 개연성 가지고 있네요. 왔는데요. 고난도인데. 네, 어려운데? 약간 좀 추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지. 3단계 거쳐야지 이해가 되는. 음악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물타기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민원연에서도 일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 농담인데. 난 절대 알 수 하이 없어. 개그, 하이 개그.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학의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사안에 대한 개입 여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재조사를 내린 겁니다. 는 그냥 김학의 그리고 성접대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접대라고 하지 말자 성범죄 보도로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MBC도 그렇고 성범죄라고 언론에서 다들 정확하게 성범죄.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김학의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 다시 이 성범죄 사건이 다시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요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3월 25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실제로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 중에서는 이 성범죄 부분이 있었고 뇌물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뇌물 부분은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요. 성범죄 부분만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실제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물 그리고 한 가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사안에 대한 개입 여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재조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중희 변호사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죠. 이 둘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제 재조사되는 부분은 뇌물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KBS, SBS, YTN 같은 경우가 이 관련된 보도를 내면서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에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권력이 은폐하면 당연히 언론들도 짬짬이가 돼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보도될 때는 과거에 2012년인가요? 이때 당시의 보도는요. 엄청 이상하고 야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무슨 뭐 포르노야 뭐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남성이 이 별장에서 수시로 고위층을 불러 문란한 접대를 했고 그 과정이 담긴 동영상까지 있다는 폭로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참고인한테서 2분짜리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PC 화면을 누군가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흐릿한 복사본이었는데요. 별장 내부인지 아닌지 모를 듯한 장소에서 두 남녀가 노래를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참 장대했는데 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스르륵 없어져. 무혐의래 다. 네, 그렇죠. 네. 스르륵 없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하지 않아. 이상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재조사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수사를 권고하기 전에 과거사위원회도 사실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안 하는 거 장자연 사건에 비해서 더더욱이 더 이 사건은 손을 못 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의 이렇게 김학의 사건이
부각된 건 솔직히 말하면 버닝썬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 있죠. 버닝썬과 장자연 이게 하면서 김학의도 꼬리를 딱 문 거지. 여성단체나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얘기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기로 치면 뭐가 더 나쁜지 지금 그렇죠. 막상막하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더 빼는 건 나쁘다고- 말도 안 된다. 뭐가 더 나쁘다고 하기 힘들죠. 다 나빠요, 이거 세 개는 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붐에 어떻게 보면 이 부정부패 게다가 정말 부정부패잖아요. 그리고 그쵸. 권력 권력 유착형 유착. 게다가 성범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쭉 붙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 뭐 여러 보도에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보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죠. 네. 뭐 사실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거는 4일에 SBS였습니다. SBS가 단독으로 보도를 냈는데요. 네. 단독 보도 내용이 이겁니다. 김학의 수사 때 박 정권 압력, 포렌식 결과 누락. 이게 단독 보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2013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조사단은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 수사 초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해놓고 뇌물 관련 수사 기록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위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입증도 어렵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접대 사건으로 바뀐 셈입니다. 조사단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사의 초점이 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뇌물 같은 경우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증거물을 뽑아내면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했는지 이것만 잡히면 그 뇌물 잡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입증해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의아한 게 지금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상이 누가 봐도 있었잖아요, 영상. 왜냐하면 지금 경찰총장이 이야기하는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이런 식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무혐의를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뇌물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을 성접대, 성범죄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수사를 더 힘든 방향으로 튼 게 청와대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한 게 SBS의 보도였습니다. 네. 네. 참 법이란 게 진짜 갖고 노는 사람들이 참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KBS도 보도를 했어요. 그 3월 6일 날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배우의 최순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요.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검증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KBS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관련된 보도들을 쭉 했어요. YTN도 하나 했네요. 네, YTN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후반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이게 SBS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한동안 이 모든 보도를 버닝썬이 다 잠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도 이건데 조만간 그 보고서로 또 들려드릴 텐데 어쨌거나 YTN 그래서 3월 20일에 보도를 냈는데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 김학의 피의자에서 빼라 지휘.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를 엉터리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틀에 박힌 수사하는 척하고 이거 덮어주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YTN이 인용한 게 이 발언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우 의원이 1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한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 당시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죠. 김영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검찰이 당시에 이 수사에 무마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센 게 사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KBS가 23일에 또 보도했어요. 박 청와대 수사 막으려 압력 행사.
이 보도가 이제 가장 그나마 최근에 나온 보도였는데 여기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의 증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첩보 확인 직후인 3월 5일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인 김학배 국장이 수사 실무 책임자를 불러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수사 착수에 부담을 토로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국장이 저에게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범죄 촉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 며칠 뒤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김 수사국장과 함께 박 행정관을 만난 이 관계자는 박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엄지정 거라고 시켜드리면서 지금 이 첩보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지정 거라고 보이면서 이분이 관심사안이다. 박 행정관은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VIP가 관심도 많고 이거 큰일 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지금 아주 굉장히 큰 문제다. 뭐 이런 표시를 했다는 것이지. 당시 박관천 행정관의 보고라인은 직속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박 전 행정관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 같은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행정관에게 이 같은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 이 보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KBS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동안 익명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물론 몰랐을 뿐더러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경찰의 입장인가라는 게 증언이나 그렇죠. 제보자들 전부 다 의심이 들 수 익명이었죠. 있었는데 KBS가 딱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 김학배 수사국장이라고 밝히는 순간 이미 이걸 정확히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누구가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던 최고 담당자가 압력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보도로 인해서 지금 엄청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곽상도 의원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막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아니 그 황교안 대표는 뭐 맨날 모른다. 네. 기억 안 네. 난다. 계속 그 정치 공세를 멈추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나왔던 보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는 오로지 요거 한 놈을 때리기 위해서예요. 네. TV조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단독 있어요? 네, 단독입니다. 신기하네. 열심히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오랬죠. 예,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 이 보도가 상당히 요상하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자, 왜 요상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보도 시점이 3월 24일이에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실명이 나왔던 KBS 보도가 3월 2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뒤에 단독 보도 TV조선에 딱 나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청 차관 임명 때 성폭행 의혹 보고받아 이거였어요. 네. 제목이 이건데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미 4일부터 KBS, YTN, SBS가 처음으로 4일에 언급을 하고 이후에 KBS, YTN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던 청와대에서 김학의 차관에 대한 이 민정수석실 그리고 경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왜 단독이지? 이걸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뭐가 단독이야? 이미 시기부터 웃긴데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 범죄정보 책임자를 호출했습니다.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부 차관 임명 무렵으로 은밀히 떠돌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사건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정보 책임자는 첩보를 확인 중에 있는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거 이미 앞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TV조선 보도대로면 박근혜 청와대는 내부 직원이 아니라 수사적인 경찰을 호출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청와대에 대면 보고를 한 게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경찰 관계자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설명 그렇잖아요. TV조선 설명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 TV조선이 이걸 또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냐면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수차례 확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뒤집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 내용 뭐냐면 앞서 나왔던 SBS, KBS, YTN 보도 니네 틀렸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이걸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기사 중간에 이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
그러다 임명 당일 오후 갑자기 첩보가 있다고 보고해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있다고 한 거네 결국.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미 일단 TV조선은 말이 이상해요. 자기네 보도 이게 이런 거를 비겁한 변명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끝내냐면 청와대가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강행하며 경찰의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저는 이 보도가 왜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다 듣고 나서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근데 단독은 황당했다. 그렇죠. 이게 그런가요? 단독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독이 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단독이 되려면 민정수석실 주장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냥 발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놓고 단독 보도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하고 끝내는 단독 보도는 전 처음 봤어요. 그 보통 단독 보도는 내가 이걸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이러고 들고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낸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바로 그렇죠. 이 진짜 황당한 보도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이 TV조선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는 TV조선은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미 4일부터 SBS가 보도를 했고 이후에 KBS, YTN, 타월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실 관계자 만났으면 물어봤어야죠. 경찰 물어봐야죠. 그렇죠. 물어봤어야죠. 수사 상황 알고 있었는지 사실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듣고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이게 진짜 만나기는 했는지도 사실 우리는 존재하는 그러니까요. 알 수는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크로스 체크부터 안 된 보도예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단독이라고 붙여서 낸 겁니다. 일단 이 보도의 단독부터가 굉장히 수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우리는 다 크로스 체크했고 다 했는데 말해줄 수 없어라고 말하겠죠. 취재원 보호해야 되니까 말해줄 수 없다고 늘 하겠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웃기잖아요. 분명히 보고해 황당했다라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아니야 또 차마. 그렇죠. 네. 근데 보고해 황당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점점 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날 TV조선이 이제 또 다시 3월 25일에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로 판단의 경질이라는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청와대가 할 거 다 했어. 청와대는 진짜 나름 이렇게 현명하게 처신을 했어. 그렇죠. 당시에 이 딱 제목이 그거잖아. 김학의로 판단의 경질이라고 했어. 언제 경질했대야? 나는 진짜 여태까지 겁니다, 경질했다는 이거는. 사실을 몰랐어요. 뻥이에요. 일단 제목부터가. 그러니까 뭘 경질했는지 주어는 없어. 네, 이분 경질 안 했고요. 경질 안 됐고요. 이분 사임을 했어요. 예, 네. 자진 사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자진 사퇴라는 모양새만 줬을 뿐 경질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보도예요. 보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보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박근혜 청와대를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수영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2013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 당시 확보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과수에 특감 반원을 보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정관계자는 김학의가 맞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은 원본이 아닌 모니터 영상을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거 가가지고 국과수에 가서 이거 김학의인 것 같은데 하고 영상 본 다음에 김학의네. 그렇게 해서 잘랐다라는 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진짜 웃기는 보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도가 이제 파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핑 보드를 끌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파도가 오니까 바로 일어서서 지금 서프를 탄 겁니다. 서핑한 거예요. 그 단독이 이제 그 뒤를 위한 약간 초석 같은 그렇죠. 거네. 이렇게 약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청와대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청와대가 잘랐네. 잘했네 청와대가.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죠. 정말로 청와대가 자른 건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한 건지 청와대가 정말로 그 시기에 정말 국과수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잘랐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조선 인턴이 이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할 큰 게 없는 게 연합뉴스 보도 하나에도 이미 이 시기와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조선인턴이 가지고 온 보도가 2013년 3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가 성접대 동영상 확인 논란, 적법 감찰 활동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실제로 가서 확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확인하는 게 법 절차상 옳으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시기. 3월 25일. 3월 25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죠. 미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후에 가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물론 오케이 이해해요. TV조선이 물론 이 타이밍에 알려지지 않은 민정수석실의 자맹이 있었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사퇴하기 전에 민정수석실 다 가서 확인하고 자른 거야.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죠. 이런 저런 정황상에 있어서 김학의 차관이 잘리기 전에, 그러니까 사퇴하기 전에 우리가 자르려고 가서 확인했다. 그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후 사정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에 가서 확인하고 자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죠. 이건 객관성 위반인 거잖아요. 앞뒤가 달라졌구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김학의 사건에 청와대가 당시에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가 알고 잘랐건 뭐 모르고 자진 사퇴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건을 정말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 내리려고 수사의 방향을 바꿨는지 경찰을 압박했는지 이게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그렇죠. 알았으면 범죄를 덮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공범이야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심지어는 객관성이 아예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정보를 들고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 논란을 만들고 나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청와대가 당시에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이걸 노린 거다. 박근혜 청와대가 네. 잘했어. 그렇죠. 부잉. 네. 그러니까 약간 출구를 열어주고 사실상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기네들은 잘랐다. 할 만큼 한 거다. 청와대는 이 주장을 지금 계속 한 거죠. 근데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지. 그렇죠.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TV조선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서퍼부였다. 네. 아무튼 간에 이 보도는 TV조선 보도는 진짜 좀 부끄러운 자기네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호하기에 너무 약해. 너무 변명해 주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전 이 보고서가 이 TV조선의 그 허접함이 좀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네. 자. 그것도 참 어려워. 그러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